보릿고개가 아니라 세상에 보릿고개에 역병이 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가 위기를 맞았다. 예,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언론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최근에는 그 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물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일 텐데 오늘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그 거침없는 그 평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다 짚을 수는 없겠고요. 근데 네. 저희가 한번 잠깐 요약을 좀 한 게 있는데 제작진이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국 영화계 위기 원인을 저것만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런 게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 평론가님께서는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좀 열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실은 큰 타격을 받았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이 대두하면서 극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또 티켓 가격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저 원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물론이죠. 예. 그 단기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예, 원인이다.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릿고개가 오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런 요소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굉장히 심각한 완전히 체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영화계 혹은 국내 극장 산업을 둘러싼 이 체질을 악화시켰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해온 결과 지금 올여름에 사상 최악의 그 위기가 대두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가 아마 오늘의 주제가 네. 될 것 같은데 예, 뭡니까 그게? 이게 이것도 사실은 수천 번 얘기한 거라 예, 입이 아픕니다만 스크린 독과점 그리고 그 대형 배급사들이 상영과 제작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이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한국 영화 체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저 같은 평론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 지금 뭐 괴물이라는 영화 때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게 2006년입니다. 예. 지금 17년 지났는데 17년 동안 못 고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면 계속 방치하게 되면 생태계로 치면은 최상위 포식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최상위 포식자의 개체를 줄이거나 한 곳으로 몰던가 해서 다른 어종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최상위 포식자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기가 그러니까 영화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메랑을 맞은 거죠. 예. 올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금 언급해 주신 개념. 네.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는 한 영화가 네. 너무나 많이 상영된다. 그렇죠. 어딜 가도 예, 예. 뭐 그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제작 배급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제작도 하고 배급 그러니까 네. 영화관에 거는 걸 얘기하죠. 예. 예, 그것도 동시에 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급사가 이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 체인에 가령 CGV, 네네, 롯데 시네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롯데 영화는 롯데 시네마에 더 많이 걸고, 예. 뭐 CJ 영화는 CGV에 많이 걸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공정이죠. 그게. 근데 완전히 그 영화관들 CGV 멀티플렉스를 CJ 영화로만 도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에도 걸어야 유리하거든요. 그럼 롯데 걸고 롯데는 그걸 좀 받아주는 대신 롯데 영화 나중에 또 CGV에 걸어주고. 걸고. 예. 이렇게 서로 이제 짬짬이를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이들이 다 제작, 배급, 상영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화들에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극장 상영, 유통해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다른 영화들, 조금 약한 영화들이나 아니면 CJ 쇼박스, 롯데 같은 그런 메이저 영화사, 메이저 투자 배급사의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는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예. 밀려나면 상영 시간이 0시 50분, 아침 7시 이렇게 이제 아예 보기가 힘든, 접근하기 힘든 시간으로 해놓고 마치 상영한 것처럼 생색만 내는 거죠. 예. 이런 방식의 극장 문화가
지금 완전히 일상화된 게 벌써 한 10년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의 개선을 누가 이걸 개선할 것이냐? 국회가 가지고 있죠. 예. 국회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국회에 공이 넘어간 건 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괴물이 독과점 문제를 일으킨 2006년에 예.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독과점 방지 법을 입법 추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뭐 이러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예. 시도만 있었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공청회만 17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법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영화가 예. 일정 퍼센트 이상의 스크린을 잡지 못하게 한다. 아, 독과점을 막겠다. 예. 그게 모델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0개 상영관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는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는 안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2개까지만 상영하고 2개라는 게 무슨 상영 10개 중 2개. 아, 그러니까 상영관이 10개, 10관까지 있으면 예. 그 중에 한 2개 정도 2개 정도는 상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차원이 그게 결국은 독과점을 방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그건 뭐 좌파적인 생각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프랑스는 좌파입니까? 좌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방지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1940년대에 파라마운트 판결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라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제작 배급 다 하는 거. 네, 이를테면 파라마운트가 극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아, 예, 제작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독점을 방지하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미국은 한 영화가 30% 이상 넘지 않습니다. 스크린을 잡는 데 있어서.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싹쓸이하죠. 왜? 한국은 그게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서 못하는 걸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하는. 흥행이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관객수가. 그렇죠. 예. 훨씬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가 그 스크린 슈퍼 하이웨이 제가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초고속도로 그런 것들 만들었다. 한국 영화가 무한대로 스크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뭐 이 정책 이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자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계속 스크린 수를 경신하니까 할리우드도 잘 됐다. 저 한국 영화가 길 뚫어놨으니까 우리가 질주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또 달리고 어마어마한 흥행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그동안에 그 관련 법이 네.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네. 그럼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돈의 위력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눅들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뭐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CJ나 뭐 롯데나 이런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때는 뭐 로비했겠죠. 로비를 했을 물론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입법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입법 의지가 없고 무슨 공청회라는 것도 영화계 사람들 배급사 뭐 제작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정작 거기는 관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과점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관객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 독과점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네. 영화가 다양하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네. 그럼 그것이 지금의 한국 영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게 되면 네. 다양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해서 그들도 재생산 구조를 만들겠죠.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도 있고 또 찍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올 상반기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범죄도시 3밖에 없거든요. 그 1000만이 넘었죠. 예. 예. 그 1000만 넘은 범죄도시만 지금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예, 지금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네. 예, 저걸 보면서 설명해 예.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2023년 예, 상반기. 이거 말고 전에 준비하셨던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범죄도시 3 말고 다른 작품들이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그 부분, 그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저거 보면서 저게 이제 올해 여름은 보통 텐트폴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기대작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영화는 밀수 하나네요. 예, 기대작 4편 가운데 밀수 하나고 여기에다가 달짝지근해라는 작품까지 합치면 5편 중에 흥행 성공한 영화는 밀수 딱 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 범죄도시 3는 1000만이 넘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만 가지고 볼 때는 예. 흥행한 영화는 대박. 그럼 나머지는 전부 쪽박. 양극화. 예. 근데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승자 딱 한 편이 독식. 예. 나머지는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올 상반기에 영화 한 편 본 사람들은 다 범죄도시로 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다른 영화 가지고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이 다양성이라는 게 관객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좀 보고 싶어도 예. 그런 영화가 상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아예 시장을 그렇게 왜곡시켜 놓고 이건 관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과점 환경이 되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 그럼 다른 반복을 나라는 하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하진 않다. 아까 절대 안 말씀해 써요. 주셨듯이 네, 네. 미국이나 프랑스만 봐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이 그런 입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예, 말씀이시고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요. 평론가시잖아요. 네. 최근에 그 SNS에 글을 쓰신 걸 보니까 예. 이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평론가들이 그동안 제대로 못한 측면이 크다. 예, 책임이 크다. 네네. 그래서 뭐 특정 평론가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뭐 언급을 여기서는 하지는 네네. 않겠습니다만, 예, 평론가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돈을 받기 때문이죠, 영화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잘 안 했다, 적극적으로. 예. 돈 주는 사람이 갑인데 갑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이제 영화 자본과 평론의 유착이에요.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 영화계 내에서의 영화계 안팎에서의 여론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평론가들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여기 KBS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화 평론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화 평론가가 지금은 이제 그냥 영화사로부터 하청받아서 별점이나 매기고 있는 영화 별점가로 전락했어요.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지속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